자, 이상원 가이드. 오늘 우리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자꾸자꾸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볼까요? 오늘 시장 최근까지는 계속 소나기가 내렸다가 잠시 소나기는 소강된 상태. 자,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투자자들은 지금 이 하락이 조정의 시작일까? 조정의 신호일까라는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실 겁니다. 정말로 조정의 시작인지는 지금부터 함께 저와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조정의 신호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이유들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과열에 대한 경계가 또 나타났죠. 과열 경계 이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과열 경계가 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말 그대로 과열. 이 시장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이 심어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들, 그걸 이제 우리가 과열 경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두 번째를 또 보면 뭐가 있어요?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열에 대한 경계가 이루어지다 보니 안전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까요? 자연스럽게 고점에 대한 확정 수익에 대한 이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증시는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모두 다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마지막에는 차익 실현까지 나타났죠. 자, 이런 부분들 왜 어떤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최인정 캐스터가 말을 해줬듯이 사실상 지금 AI에 대한 버블론이 심화가 되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상승으로 주도했던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방금 이하영 MC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다음 주면 뭐가 다가오죠? 엄청난 긴 이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사실 연휴가 다가오는데 증시가 왜 빠질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명분도 충분히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주말을 항상 겪어보면 이 주말간에는 어떤 증시에 큼직한 이슈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 큼직한 이슈들, 물론 이번 주까지는 증시가 좋았다가 주말간의 이슈로 다음 주에 갑작스러운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연휴가 사실상 길게 이어지다 보면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내 포트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잡아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앞으로는 증시가 더 눌러앉을 가능성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이상원 가이드는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증시가 이제 앞으로 아래로 향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열에 대한 경계가 가장 크게 자리를 잡았더라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증시의 분위기가 훼손이 됐냐가 사실 포인트거든요. 지금까지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것들이 그 부분들이 재료가 소멸이 돼서 완전하게 상승 포인트가 끝났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의 시장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훼손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잠시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투자자는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의 투자자 지금 뭘 들고 있죠? 나침반을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던가 주식을 투자를 하시던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지만 정확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을 정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보물지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방향을 제시해줄 나침반 기법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개만 있다면 여러분들 증시의 조정 이후에도 이 증시의 상승, 여기에 우리의 수익까지 같이 챙겨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서 제가 준비한 이 선물들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이틀간 쉬었고요. 이런 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9월이 일주일도 아직 채 안 남았는데 계절적인 약세장의 시작이다라는 말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상승이 훼손되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보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여행자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종목들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협력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고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이 최근에 나타났어요. 사실 요즘 추세가 괜찮다라는 말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면 AI 종목들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등극이 가능할지가 궁금하네요. 자, 이상원 가이드, AI 쪽 말이 정말 많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AI 버블이다. 최근 또 미국 시장에서 그런 말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이미 모멘텀 반영이 다 됐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 어떤 말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는 이미 너무 많이 반영이 됐고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개 다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많이 올랐고 여기에 대한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어떻게 보면 시황에 대한 연결을 지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다시 오르는 이유 이거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뭐가 있죠? 비행기가 있죠. 그 비행기 뒤에 있는 것은 공항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공항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9월달 FOMC를 통해서 전반적인 증시가 금리 인하라는 수혜를 얻고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크게 수혜받는 기업들 어디라 그랬죠? 성장주와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기술주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은 이미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 대기하고 있는 비행기들의 이름은 뭐가 있을까요? 로봇이나 제약, 인공지능 등 여러 가지 업종들도 날아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가장 먼저 인공지능이 날아오른 이유가 뭘까요? 자,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배경을 두고 새로운 성장 능력을 찾아가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슈와 함께 수급이 동반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섹터가 가장 먼저 주도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버블론과 기대감. 자, 버블론이 심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AI가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반면, 자,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퀀텀3 맥스라는 새로운 AI 플랫폼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도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중국 기업에서 딥시크라는 AI 플랫폼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딥시크라는 플랫폼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기업에 있는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상대적으로 미국이 만들어낸 AI 플랫폼에는 굉장히 많은 개발 비용이 투자됐던 만큼 그만큼 효율성도 나오고 있었지만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라는 기업의 플랫폼은 저가형 반도체를 쓰면서도 그 못지않는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장에서는 그럼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당히 고평가됐구나. 그 정도까지 투자를 안 해도 충분히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구나를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번에 알리바바가 발표했던 이 AI 플랫폼 자체는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아직까지는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까지 고평가된 인식을 다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AI 산업이 죽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올라갈 것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번에 오픈 AI에게 투자를 합니다. 무려 1,000조를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왜 투자를 했을까인데 오픈 AI는 무슨 기업이에요? AI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가 만든 AI 플랫폼처럼 이 오픈 AI가 만든 이 챗 GPT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AI 플랫폼 점유율로만 따진다면 1위를 차지하고도 남을 거예요. 자, 투자를 하는 이유, 더 높은 성능을 개발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해라.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 AI 기대감을 계속 부각을 시킬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는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계속 기대감이 부풀려지고 있는 그 시점이 계속 맞닿아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잡히진 않았지만 위든 아래든 아직까지 하나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을 뿐 꾸준하게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I에 대한 필요성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무슨 시대죠? 정보화 시대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정보의 한계치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AI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여기에 딱 단어를 하나 써놨어요.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는 꾸준하게 개발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 이미지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이나 물류, 제약 쪽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로 한 산업들에게는 AI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막 개발되었을 때 그 두 가지가 없었던 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 자, 이번에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없다면 산업들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AI는 앞으로 꾸준하게 개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표적으로 AI 수혜주를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차트를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그 차트 저는 오늘 모두 다 보물지도라고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물지도 안에는요. 유일하게 딱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황금색 선, 노란색 선이죠. 이 노란색 선은요, 저는 어떻게 부르냐면 지도 안에, 차트 안에 생명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명선의 위치에 잘 캔들들이 안착을 해야지만 차트는 우상향을 향해서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이 보물지도 안의 황금선은 캔들의 위치를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은요, 미국의 팔란티어 테크라는 기업이에요. AI로부터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가는 기업인데, 자, 주가가 2023년도 말에 $5였습니다. $5였던 주가가 AI에 대한 수혜를 받고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대략 $190까지 올라갔어요. $5에서 $190. 엄청난 수치로 상승을 했다는 것. 자, 중요한 건 기존에는 $5대까지 저점을 찍기 전에는 황금선 밑에 캔들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즉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황금선 위로 캔들들이 무사히 안착을 해준 시점부터 주가는 우상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황금선의 차트를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차트입니다. 유명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주식이라고 불려도 사실 과언이 아닌 기업입니다. 바로 카카오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2020년도, 21년도 당시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다가 2024년도 하반기 때까지 어떠한 모습을 보였죠? 계속 주식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 노란색 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 안의 생명선은 노란색 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도 계속 노란색 선에서 캔들들이 위치해 있던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AI로부터 수혜를 받아오면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죠? 황금선 위로 무사히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황금선 위로 무사히 안착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기 시작하더라. 자, 세 번째 차트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신뢰성이 없잖아요. 자,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국민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라는 기업이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황금색 선 밑에서 계속 캔들들이 이동을 하다가 무사히 황금선 위에 자리를 잡아주고 여기에 대한 올바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황금색 선에서 밑에 있었다면 사실상 죽어있는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 황금선을 넘는 생명선을 넘는 모습이 나오니까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 황금선과 보물지도 궁금하시죠? 이 황금색 선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겁니다. 이 황금선과 AI 추가적인 설명은 이어영 MC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황금선, 노란색 선 저희 계속해서 기억해 보시면서 저희 방송 주목해 주시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 방안이 될 듯합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간 키워드 자체가 앞선 키워드랑 계속해서 연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실생활과 일단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에서 해킹 세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요즘 정부 차원에서도요, 빠르게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바로 해킹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보안 쪽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투자의 관점으로는 어떨지 괜찮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안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안과 뒤를 따라서 양자 암호가 따라오더라고요. 둘이 뭐가 다른 건지도 궁금해져요. 이상원 가이드 질문 드릴게요. 보안 그리고 양자 암호 둘 다 뜨고 있는데요. 둘 중 어떤 곳에서 저희가 매수의 기회를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사실 제가 이화영 MC에게 이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화영 MC, 네. 양자암호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어떻게 들어보셨죠? 보안이랑 따라오긴 하는데 사실 양자 암호가 어렵긴 해요. 어떤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잘 아니잖아요. 양자암호라는 게. 투자자들에게 입장에서는 양자암호 분명히 중요한 기술이면서 앞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기도 해요. 근데 보안과 양자암호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좀 보안적인 성격이 강한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딥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암호와 보안 무슨 차이일까? 자, 일단 보안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려드리고 싶어요. 보안 말 그대로 무슨 의미일까요?
무언가의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누군가의 내 정보를 보지 못하게끔 보안장치를 걸어두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근데 이 보안이 해킹이 되거나 보안이 뚫리게 된다면 이 개인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까지 입혀질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자, 왼쪽에 보면 자물쇠가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어락이죠? 도어락인데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도어락입니다. 여기에 딱 손바닥 하나 대면 키패드가 딱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비밀번호 땡땡땡땡 치면 문이 열리는 도어락이죠. 근데 이런 도어락, 이미 우리가 고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어락인데 이런 도어락도 일반 컴퓨터가 개발의 속도에 따라서 쉽게 해킹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죽했으면 지금 KT나 SK 같은 대형 통신사들에서도 이 해킹 사태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모습까지 요즘 굉장히 속속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안, 이제 사실상 계속 보안만 개발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는 계속 꾸준하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안의 기술은 쉽게 따라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을 넘나드는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어떠한 기술들이냐? 자, 보안과 양자 암호에 대한 차이를 이 지도를 통해서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은요, 이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이거 뭐죠? 미로죠. 자, 이 미로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일반 컴퓨터, 즉 일반 보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돼요. 일일이 길 하나씩 다 움직여가지고 어디가 출구인지를 직접 찾아야 되는 것이 보안이고 일반 컴퓨터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볼까요? 딱 보더라도 왼쪽과 차이가 있죠. 여기에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을 따라서 바로 출구로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한 계산밖에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양자 암호와 양자 컴퓨터 기술은요, 모든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적인 속도나 해킹에 대한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라는 양자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해킹을 당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해킹 당한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양자 해킹에 대한 것을 방어하기 위한 양자 암호에 대한 기술도 함께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보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근대화 시대나 중세 시대, 이러한 시대를 거쳐올 때마다 각각의 보안 시설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성벽 자체가 보안 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암호화 문자가 보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밀랍도장, 이런 건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들 보셨던 거잖아요. 자, 이런 것도 하나의 보안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시대에서는 이 자물쇠가 우리에게는 보안 장치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에서는 이 양자 자물쇠가 우리에게는 보안에 대한 자물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양자암호의 기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죠?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사실상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얼만큼 중요하냐? 자, 정보가 들어가는 산업들에게는 이 보안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왼쪽에 이미지를 보셨을 때 딱 화폐와 관련이 되어 있어 보이죠. 요즘에 유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거기에 관련돼서도 이 양자암호가 꼭 필요한 기술이고요. 통신이나 방위산업, 이 제약 쪽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도 이 보안의 시설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자, 근데 막상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AI의 수혜로 인해서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수혜는 지금까지 봐왔어요. 근데 보안, 양자암호, 생각보다 주가 상승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돌려서 본다면 보안이라는 테마는 꼭 수혜를 받아야만 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의 주가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보물지도, 자, LG U+라는 차트입니다. 자, LG U+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SK가 가장 먼저 통신사로서 해킹을 당한 이슈가 부각이 됐었잖아요, 최근에. 자,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LG U+의 주가가 강하게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양자암호에 대한 개발까지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의 탄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황금선, 이 생명선의 밑에 있다가 생명선을 회복시켜주는 흐름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강하게. 자, 여기서 생명선이 회복이 되니까 주가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더라.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KT죠. 자, KT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물론 불과 며칠 전까지 있었던 이슈입니다. KT라는 통신사가 이번에 개인정보를 유출을 당하는 해킹 사태를 맡게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은 해킹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생명선 위에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KT 지금의 주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공략해 본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타점이라는 얘기겠죠. 자, 이 생명선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 황금선이 대체 여러분들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 황금선을 공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함께 하실 경우에 받아보게 되실 첫 번째 보물지도예요. 이 보물지도 안에는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 황금선이 있어요. 황금선이 있는데 이 황금선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강하게 수급들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눌림이 조금 나와주고 있지만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생명선 위에서 지지받아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지지가 정확하게 받쳐지게 된다면 다시 생명선 위로 더 강하게 튀어오를 거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함께 하시는 공간에 참여하실 경우에 해당 보물지도와 이 황금선의 설정 방법까지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화영 MC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죠. 우리 이상원 가이드가요. AI뿐만 아니라 양자 암호 쪽에서도 수익으로 그 결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더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한해서만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인데요.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을 보시면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요.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오늘의 보물지도가 이렇게 활짝 펼쳐집니다. 보물지도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여행을 도와드릴 베테랑 가이드 이상원 전문가입니다.